내가 1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현물 출자를 법인에 하면 법인에서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제가 받는 거죠. 맞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요즘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가지고 네. 뭐 시행이 이제 된다. 5,000명이 뭐 한다고 기사 네, 나왔던데요. 뭐 이렇게 해서 기사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조사할 것 같은데, 드론을 띄운다고 또. 자, 일단 방식과 네.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조치, 뭐 어떤 문제점, 어떤 개선 방안,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테니 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럼 뭐 나라에서 하는데 뭐 그거 신경 군사보유구역에는 쓰시니까. 못 가지 않나? 자, 일단은 그래서 뭐 농지의 관리 측면에서든 이런 상황에서 농업법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농업법인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이전할 때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가 좀 많아서 좀 정리를 해보자 네. 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농업법인은 이제 영농조합법인가 농업회사법인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농업회사법인, 즉 농업인 한 명으로 만들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기준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들도 법인이기 때문에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맞습니다. 이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면, 뭐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의 경영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법인의 경영체가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 감면을 못 받죠. 그쵸. 그래서 왜 없나 봤더니 올해 1월 달 혹은 2월 달에 갱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갱신 시점을 깜빡 잊고 갱신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세금의 혜택은 12월 말일 기준이에요. 음흠. 그때 있었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전년도에 갱신이었는데 그때부터 없었다. 그러면 이제 안 문제가 돼요. 되겠지만 법인세 신고하는 3월이 당해년도에 경영체가 없으신 분들은 작년까지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농업회사 법인, 과연 법인세는 어떤 혜택이 있나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법인세는 어떤 농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일단 작물 재배업. 작물 재배업이 둘로 나뉩니다. 네, 식량 작물이냐, 기타 작물이냐. 그죠. 쌀 보리냐, 아니면은 일반 뭐 화해나 그렇죠. 콩나물 이런 작물을 심느냐. 식량 작물 재배는 100% 면제입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네. 그리고 기타 작물 재배는 50억까지는 또 면제예요. 매출액 기준.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공업 공업과 관련된. 그렇죠. 요거는 50%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이 50% 감면은 기한이 있죠. 5년만 되죠. 안타깝게도. 그렇죠. 설립하고 5년 동안 되는 거고, 네. 앞서 얘기한 작물 재배업은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죠. 쭉 그렇죠. 간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예요. 아니, 농업의 종류도 다양한데 네. 나는 축산업을 한다. 혹은 요즘에 이제 임야에서 임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농업이라고 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간단합니다. 작물 재배업이 아니잖아요. 나는 뭔가 기르고 심는 거면 재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재배면 재배로 들어가겠지만 음, 재배가 아닌 다른 뭐 축사는 재배가 아니잖아요. 사육이죠. 그런 거는 나머지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축산업과 임업은 작물 재배업이 아니다.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법과 다르게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 그러니까 법인의 주주가 있고 맞습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싸다 혹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2천만 원이 넘으면 거기까지는 15.4%지만 넘으면 종합과세가 종합과세 되기 돼요. 때문에 사실 일반 법인에서는 배당도 아무렇게나 많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농업회사 법인은 다르다고 하는데. 농업회사 법인은 일단 식량 작물 재배업은 배당소득세도 없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원천징수가 똑같이 됩니다. 근데 좋은 거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오. 그래서 농업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속 배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왜 그런가 스토리를 제가 볼 때 추측을 해볼 때는 원래 농업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세금 많은 감면을 받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내죠. 그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회사 법인의 주주들도 물론 농업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고요. 사실 농업회사 법인에 비농업인이 참여로 해서 거기서 배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혜택이 있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농지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전을 해서 네. 농업법인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 맞습니다. 사람도 쓰고 전문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입장에서 농지를 법인으로 어떻게 이전을 하지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현물 출자한다.
현물출자. 네. 그러면 이제 현물출자란 무엇이냐?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현물출자는 농업법인에 주고 땅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현물출자를 법인에 하면 법인에서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제가 받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1억 원짜리 농지, 여기는 5억짜리 농지 하면 5억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현물출자가 세금이 따라 붙는다고 하는데 네. 왜 세금이 따라 붙을까요? 현물출자는 어쨌든 주고 지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파는 거예요. 돈만 안 받았다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현물출자를 하면은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월과세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자, 2월과세는 또 뭘까요? 2월과세는 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2월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라. 언제까지? 법인이 팔 때. 법인이 30년 동안 안 팔면 안 팔면 안 내는 거죠. 오. 그때 내는 거죠. 그때. 그럼 그렇군요. 30년 뒤에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니 세금의 가치가. 아, 세금의 가치가. 세금은 지금 정해지죠. 아, 그렇죠. 그때 뭐 당연히 농지는 오르겠죠. 네. 그래서 그러기 그거를 그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자, 이만큼 현물 출자하면 2월과세가 된다. 이게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묶어가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질문을 엄청 많이 하세요. 농업회사법인으로 내가 농지를 현물 출자해가지고요 운영을 하려고요. 했는데 봤더니 두 가지가 저희가 좀 관건이 있더라고요. 네네.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현물 출자 2월과세는 그냥 법인에 내가 넣겠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필요하다는데. 맞습니다. 일단 농업인이어야 돼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농업인 아니고 농지를 하면 지금 정권에서 말한 것처럼 조사 대상이신데 강제 처분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은 농업법인을 넣는 게 현물 출자는 되겠지만 네. 2월과세는 못 받는다. 못 받죠. 이 부분은 아셔야 되고요. 일단 농업인이라는 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기준도 있고 3,7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년 직접 경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촌도 해야 돼요. 농지에 30km 이내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요건들을 다 맞춘 사람들만 이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현물 출자는 내가 농사를 짓든 멀리 갖고 있던 뭐 다른 소득이 있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박쌤사가 얘기한 이 요건을 갖춘 분들만이 그 양도세를 2월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참에 농지 내가 관리도 어려운데 승계도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네. 저희 영상 이제 좀 띄엄띄엄 보신 거죠. 네. 가족법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넣고 대대손손 좀 관리를 하고 싶어요. 네. 라고 해서 현물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맹점이 있다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현물 출자하면 뭘 받는다 그랬죠? 주식이요. 지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인을 설립했어요.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이 1억이야. 그렇고 하다가 농지를 현물출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농지가 5억짜리인 거예요. 그럼 5억을 넣었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5억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농업법인의 주식의 80%가 그렇죠. 아버지 농지를 넣은 사람께 되죠. 80%가 넘죠. 6억 중에 5억이니까. 그게 아버지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승계가 과연 된 거냐? 이건 안 고민해 됐죠. 보셔야 돼요. 승계가 전혀 안 되고 승계 구조를 잘 내가 만들어서 잘 운영하다가 아버님과 땅을 받았더니 다시 아버님께 다 돼.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물 출자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매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매매나 증여를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뭐 2월과세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요건을 따져보면 되고 그런데 승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농지는 현재 부모님 거 맞습니다. 부모님이 법인에 현물 출자하면 부모님 주식이 그대로 다시 생기는 거고 네. 이 주식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데 줘야 되는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지금 당장에 세금 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계륵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현물 출자 2월과세를 받아서 농지를 법인으로 한 분들이 유념할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다는데 그건 뭘까요? 이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3년 내에 지분을 50% 이상 이전하면 추징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물 출자는. 그렇죠. 일단 오늘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배당, 그 다음에 현물 출자 2월과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농지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네. 농지의 향후 미래 관리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